이번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사안들을 살펴보는 법률 이야기 시간입니다. 법률 이야기는 유튜브 강주 CBS 채널에서 실시간과 다시 보기로 시청 가능하니 많은 구독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며칠 사이에 많은 분들이 법률 용어로 이제 물어보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채권 양도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남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고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 갚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채권이 넘어간 사실을 절차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를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이제 그 채권 양도 이게 어려운 법률 용어 같은데 최근 청문회 전국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를 일반인들은 조심해야 되나요? 네, 최근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동생 내외 사이에 이제 채권 양도가 있었던 게 이제 진실성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좀 많이 쟁점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언제 갚을래 많이 물어보는데, 돈 받을 때가 있으니까 이 돈이 들어오면은 갚을게. 그래서 그게 언젠데 모르겠으니까 그러면은 받을 돈이 있으면 그 채권을 차라리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가 되는 게 채권 양도와 관련된 얘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어떻게든 받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갚아야 되는 채권자가 바뀌면 좀 혼란스러울 거잖아요. 제가 우리 김희성 교수님한테 돈을 갚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희성 교수님이 나 채권 양도했으니까 내 옆집 사는 사람한테 이제 갚으면 돼, 연락처도 알려주고 이러면 제가 조 PD한테 넘기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채권 추심을 위해서 그 조직폭력배들한테 채권을 넘겨가지고 채무자가 고통을 받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함부로 채권자가 바뀌지 않도록 채권자가 바뀌더라도 채무자에게 이를 알려주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절차를 잘 따르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대신 받거나 넘겨받을 수 없는 종류의 채권도 있는 건가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법률에서 이제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채권은 근거 법률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할 수 없도록, 권리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장 받을 돈이 없다고 연금을 대신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 사이에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자라는 금지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성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차용증을 쓰는데 차용증에다가 이제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이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양도하거나 귀속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특약을 작시를 해놓으면은 양수인이 이런 특약을 알았음에도 채권 양도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채무자 제3자에게 돈을 달라고 못합니다. 늘 이런 특약 조건이 이제 하나의 그 지침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법을 잘 아시는 분, 법을 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잡한 게 없고요. 양 당사자 사이 합의서나 차용증을 쓰실 때 그 특약 사항을 명시를 해놓으시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까 이제 채무자에게 알려주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절차입니까? 그 실무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를 들어서 제가 김희성 교수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제가 김희성 교수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희 옆집 사람 혹시 조성우 PD님한테 제가 채권을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조성우 PD님이 김희성 교수님 찾아가서 정준호 변호사가 빌려준 돈 나한테 갚으면 됩니다, 이렇게 불쑥 나오면 그 돈을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하면은 저한테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저는 전화가 연결도 안 되고 당황스러우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 원래 예전 채권자에 대해 물어보겠죠. 채권을 넘겼습니까? 양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채권을 넘겼으면 원래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나 채권을 이러이러한 사람한테 넘겼으니까 나 말고 제3자에게 돈을 갚으세요 라고 꼭 알려주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그 법률 용어로는 이제 채권 양도의 통지, 양도 통지라고 하는데요.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된 통지 절차를 안 지켰을 때 새로운 채권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이제 채무자는 뻔히 채권이 넘어간 걸 알고 있어도 새로운 채권자에게 돈을 안 주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흔한 경우로 제가 이제 김희성 교수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김희성 교수님이 입장에서 저한테 이제 좀 받을 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속된 말로 이제
퉁친다 이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이제 상계 처리라고 합니다. 상계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채권을 양도를 해버리면은 조성호 PD가 돈을 갚으세요 했는데 그 김희성 교수님 입장에서 아니 나 정준호 변호사한테 상계 처리할 채권이 있었는데 그거 나 상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성호 PD가 아니 그 채권은 상계 처리를 하려고 했던 채권은 나는 모르는 얘기니까 나는 받을 돈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양도 통지를 제대로 안 지켰을 때는 새로운 채권자는 그 상계 처리를 당하게 되는 불이익이 생겨버립니다. 그럼 이제 채권을 넘겨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그 채권 양도 통지는 본래 채권자가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채권 양도받는 입장에서는 채권을 넘겨주는 사람이 통지를 제대로 할까 이걸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가장 흔한 방법이 채권을 넘겨받으면서 예전 채권자 이름으로 미리 통지서를 만들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통지서를 내용 증명으로 채권을 넘겨받은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보낸다라고 하면은 양도 통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지서는 어떤 양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건데 특별한 양식은 없고 양도되는 채권이 어떤 채권인지 특정만 되면은 종정 채권자 명의로 보내는 것이라는 점만 명확하게 표시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김희성 교수님에게 2019년 12월 31일까지 변제를 해야 될 뭐 1,000만 원 상당의 채권 이렇게만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서 그 자신의 채권자가 그대로인지 바뀌었는지 인터넷으로도 이제 조회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채권자의 변경 사항을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2년 전부터 이제 시행 중인데요. 네. 그 신용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이제 등록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에 회원 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해당 코너에서 이제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금융권 채무는 거의 다 조회가 되고요. 그 채무 금액 및 채권 기간 현황 그리고 채권 기간의 변동 현황 즉 그 제1금융권에서 대부업체 또는 추심업체에게 채권을 양도한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이제 5년이라고 하는데 내 채권이 5년이 지났나 안 지났나 이제 살펴보시는 그 코너로도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채권을 양도받는 경우에 미리 양도인 명의로 된 통지서를 받아두셔서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했습니다.